첫 번째 단락. 피터팬이란다. 피노키오의 이야기는 도덕적 교훈을 담고 있는 동화로 알려져 있지만 끊고 여기까지는 피노키오 이야기에 대한 통념. 창조성의 관점에서 읽어보면 나는 이 부분에 주목합니다. 이거지.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 인간이라는 창조자의 한계, 피조물이 발휘하는 능력의 역설 등을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글쓴이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 글쓴이가 생각하는 피노키오의 주제는 이러한 거다. 더 구체적으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미래를 은유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빨간색 밑줄 치고 별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의 미래를 은유하고 있다. 별표.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지. 뭐라고? 창조자, 인간. 피조물, 인공지능. 인간이라는 창조자의 한계, 피조물을 밑에다가 쓸까요? 통제할 수 없음. 통제 X. 피조물이 발휘하는 능력, 자유.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피노키오 이야기는 21세기에 매우 중요한 철학적 과제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끝. 통념. 인간, 창조자 인간, 피조물 인공지능. 인간이라는 창조자의 한계, 통제가 안 된다. 피조물이 발휘하는 능력, 자유. 그리고 이렇게 형광펜 칠해놓은 게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지. 됐을까? 학교에서는 단락별 주제를 늘 찾으라고 하니까 확인하러 갈게요. 첫 번째 단락 내용 뭐라고 이야기하시면 돼요? 피노키오 이야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로봇공학의 과제. 피노키오 이야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로봇공학의 과제. 피노키오. 그래, 이 정도 오타는 귀엽지 뭐. 피노키오 이야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로봇공학의 과제. 이게 첫 번째 단락이다. 네. 되게 낯설겠지만 요 수업한 것도 이미지 파일로 다 올라가요. 그래서 필기 빠진 것들은 체크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또 계속 넘어가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락. MIT 인공지능연구소 소장 로드니 브룩스는 이 아저씨 왠지 전문가일 것 같지 않아?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지. 그러면 이 아저씨 얘기는 굉장히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글 전체의 신뢰성을 높여줍니다. 로봇공학의 가장 본질적 특성으로 로봇이 빠르게 인간을 닮아간다는 점을 강조한다. 전문가 아저씨가 강조하니까 우리도 같이 강조하죠. 로봇공학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은 로봇이 빠르게 인간을 닮아간다. 다시 말해서 두 글자로 줄이면 부연. 했던 얘기 또 하고 설명해주고, 로봇의 진화가 목표로 삼는 것은 인간되기라는 것이다. 로봇의 진화가 목표로 삼는 것이 인간되기. 이것은 로봇공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인간학이라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로봇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인간에 대해서 연구해야 한다. 인간학은 결국은 어디로 이어질 거예요? 철학으로 이어질 거예요. 철학.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철학으로 이어지겠지. 그리고 이것은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권리를 어느 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빨간색 밑줄.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권리를 어느 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 바로 요게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논제 중에 하나지. 논제. 모든 것은 철학적 과제에서 시작해 법적, 사회적 과제로 번질 것이다. 로봇공학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는 철학적 과제에서 시작해 법적, 사회적 과제로, 그러니까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두 번째 단락 이렇게 이야기가 끝났죠. 그러면 두 번째 단락 내용 또 정리하러 가셔야지. 두 번째 단락 내용은 뭐예요? 로봇공학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로봇공학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어머, 뭐래?
뭐를 제가 잘못 눌렀군요. 엄청 인간적이지 않냐? 어쩜 이렇게 실수에 대해서 뻔뻔하지? 로봇 공학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로봇 공학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계속 또 확인할게요. 로봇 공학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는 그럼 우리 필기에서 또 쓰면 이거 인간학에 대한 연구가 철학으로 이어질 거고, 철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법적, 사회적인 과제로까지 이어지게 될 거다. 결국엔 로봇에게 인간의 위상과 권리를 어느 만큼 인정해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리고 이렇게 화살표 표시해 놓으면 되지. 로봇공학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 한 문장으로 찾아 쓰세요 하면 로봇에게 인간적 위상과 권리를 어느 만큼 인정할 것인가. 너무 인간하고 닮았는데 인간하고 한 50% 닮았으니까 50% 인정해 줘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세 번째 단락으로 넘어갈게요. 피노키오 이야기는 매우 행복한 결말에 이르지만 우리의 미래에서도 그럴까? 우리의 미래에서도 그럴까? 우리의 미래에서도 행복할 수 있을까? 라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문제 제기. 미래 세대와 동등한 권리로 살아갈 줄 모른 인공생명들이 모두 착한 로봇일까? 아이작 애시모브의 로봇공학 3원칙은 로봇을 이기적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핵심 단어는 아이작 애시모브의 로봇공학 3원칙. 요게 세 번째 단락의 핵심이 되지. 그러니까 뒤로 넘어가기 전에 세 번째 단락은 내용 미리 정리하고 갈 수 있어요. 세 번째 단락은 내용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 아이작 애시모브의 로봇공학 3원칙 그렇게 쓰면 됩니다. 아이작 애시모브의 로봇공학 3원칙. 로봇이라면 무조건 이 원칙을 따라야 돼 라는 거예요. 왜? 일단은 인간이 좀 안전해야 되거든. 인간의 안전을 어떻게 보장해 줄 거냐. 다음 페이지. 제1원칙은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도 안 되며 인간이 해를 입게 방관해서도 안 된다. 제2원칙. 1원칙에 위배되는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3원칙. 앞에 두 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두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는 뭐예요?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을 쭉 정리를 하면 체크. 우선적으로 인간을 보호하고 로봇을 통제하기 위해 로봇의 근본적 존재 조건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로봇공학 3원칙은 로봇을 통제하는 거야. 통제를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제해서 그 통제의 목적은 뭔데? 로봇을 통제하는 목적은 인간을 보호하는 거지.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들어서 로봇을 통제하고 있다. 확인하면 되겠죠. 네 번째 단락 넘어갈게요. 이 원칙들은 서로 철저하게 연계된 내적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끊어. 해석의 문제를 안고 있어서 인간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 즉 인간에게 위험할 수도 있다. 이 원칙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한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계가 있다. 라고 글쓴이가 생각하는 거지. 문제는 제1원칙에서부터 존재한다. 해를 끼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밑줄. 해를 끼친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인가?
아, 글쓴이가 생각하는 이 해를 끼친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인가? 내념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다. 해를 끼치는 정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지. 추상적이야. 옆에다가 하나 더 쓸까요? 해석의 여지가 있다. 해석의 여지가 있다. 누가 봤을 땐 해를 끼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누가 봤을 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누가 봤을 땐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겉보기에는 해로울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에게 이로운 것이라면 로봇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할까? 아마존에 지나가고 있었는데 독사한테 다리 끝에 발가락을 물렸어. 이거 한 5분이면 독이 온몸으로 퍼져서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을 거야. 지혈하거나 이거를 딱히 막을 수가 없어. 방법은 다리 자르는 것밖에 없지. 그래서 그 뱀에 물린 사람이랑 옆에 도끼 든 아저씨랑 합의를 해서 서로 다리 자르기로 했어. 근데 옆에 지나가던 로봇이 도끼를 들고 사람을 해치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막을 수도 있잖아. 판단할 수 있냐 없냐 이 차원의 문제인 거죠. 이처럼 인간과 로봇 사이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항상 근원적인 차원을 건드린다. 모든 창조 행위에는 조물주의 통제를 벗어나는 묘한 자유의 영역이 있다. 밑줄. 모든 창조 행위에는 조물주의의 통제를 벗어나는 묘한 자유의 영역이 있다. 바로 옆에다가 점점점점점 해놓고 뭐라고 쓰면 되냐? 창조주인, 인간의 한계인 거지. 내가 내 맘대로 쓰려고 만들어 놨는데 그게 결코 내 맘 그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종교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인간이라는 창조자가 자신의 피조물을 완벽히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은 공허한 희망일 것이다. 완벽한 통제라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불가능하다라는 것. 그러니 로봇 제1, 2, 3 원칙 있어봐야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지. 네 번째 단락은 뭐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로봇에 대한 완벽한 통제의 어려움. 로봇에 대한 네 번째 단락. 완벽한 통제의 어려움. 요게 네 번째 단락의 중심 내용이 되겠지.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 보러 갈게요. 그렇다면 미래에는 인공생명과의 관계를 통제가 아니라 자율과 평등의 원칙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라고 물어보고 있지만 사실은 답 정해놓고 물어보고 있는 거지. 로봇에게 인권을과 같은 구호가 일상의 현실이 될 시대가 머지않아 올지 모른다. 라면서 글쓴이의 전망이 담겨져 있고, 이제 우리는 로봇이 우리에게 제대로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보는 것 이상으로 빨간색으로 우리가 로봇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봐야 할 겁니다. 이게 글 전체에 이 아저씨가 하고 싶은 이야기인 거죠. 마지막 단락이죠. 다섯 번째 단락 내용 뭐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미래의 인간과 로봇의 관계 방향. 미래의 인간과 로봇의 관계의 방향. 요게 다섯 번째 단락 내용이 될 거고, 그러면 글 전체의 주제도 한번 찾아보고 가셔야 되겠지. 글 전체의 주제는 뭐라고 하는데요? 인간과 로봇과의 관계 정립의 필요성. 인간과 로봇과의 관계 정립의 필요성. 이게 주제다. 필요성.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 피노키오 이야기를 통해서 글의 주제 뭐 인간과 로봇과의 관계의 정립 필요성을 재해석하고 있다. 괜찮아. 전문가의 견해 활용하는 거 있죠? 대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and 신뢰성도 높여줍니다. 자신의 근거가 타당성도 높여줍니다. 이렇게 신뢰성, 타당성 두 개 같이 쓸게요. 미래의 상황을 예측해요. 너무 인간과 똑같아져.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대비, 어떠한 대비? 바로 위에 나와 있죠. 로봇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유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그렇지, 피노키오와 제페토 할아버지, 인공지능과 인간, 문제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를 제시합니다. 맞죠? 답은 5번. 현재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끊어. 여기까진 맞지. 상반된 두 관점이 일단 없고요. 그래서 절충도 없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도 아니야. 어떻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해결책 제시라기보다는 뭐라고? 우리에게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요 정도까지는 쓰면 또 맞는 말일 수 있지. 밑에 2번 문제 보러 갈게요. 영화 AI는 감정을 가진 로봇을 다루고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로봇 데이비드는 외형적으로는 인간과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고 인간의 감정을 그대로 느낀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과연 이 데이빗에게 인권을 부여해 줄 건지. 불치병에 걸린 아들을 간호하느라 심심해하는 한 부부에게 입양해 한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데려온 로봇 데이비드를 처음엔 거부하지만 지속적으로 감정을 표현한다. 이러면 거의 인간이지. 데이비드에게 마음을 열게 된다. 불치병에 걸렸던 아들 마틴이 기적적으로 회복하고 마틴과 데이비드는 집에서 함께 삽니다. 마틴은 데이비드를 장난감처럼 대하며 심한 장난을 해서 다른 가족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이 아들 마틴은 로봇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지고 있는. 데이비드는 자신을 괴롭히는 아이들을 피하기 위해 마틴에게 매달리다가 실수로 그를 익사시킬 뻔하기도 합니다. 집에 있는 수영장 같은 데 빠질 거예요. 마틴이 돌아온 이후 데이비드는 마음이 점차 멀어진 부부는 어차피 기계인데 데이비드를 버리기로 결심을 합니다. 정말 로봇을 인간 취급해주지 않고 있지. 데이비드는 엄마에 대한 사랑이 각인되어서 계속 엄마에게 매달리지만 엄마는 안타까움을 느끼면서도 숲속에 데이비드를 두고 갑니다. 버렸죠? 자신이 버려진 이유가 사람이 아니기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진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인간 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현실이지. 1번. 데이비드는 로봇의 진화의 목표인 인간 되기에 근접해 있어. 좋아. 부부와 마틴은 로봇을 받아들일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어. 그러니까 갖다 버렸겠지. 데이비드가 만들어진 이유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졌어. 그건 또 맞죠. 상심해하는 부부를 위로할 거니까. 마틴이 데이비드를 장난감처럼 대한 것은 로봇이 해를 끼칠 수 있다라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로봇의 인간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지. 데이비드가 마틴을 익사시킬 뻔했다라는 건 인간에게 해를 끼친 거죠? 로봇 제1공학에 어긋난 일이다. 5번도 맞는 얘기. 답은 4번. 3번 보러 갈게요. 기억에 대한 글쓴이의 견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억, 로봇공학 제3원칙. 요거 좀 문제가 있는데 제1원칙부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 해석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 3번의 답은 5번. 해석에 따라서 인간에게 취하는 로봇의 행동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해석에 문제가 있어 라고 이야기해 줬습니다. 오케이. 일단 정지.